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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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셔방님. 네, ML/AI 시대의 통계학을 해치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셔방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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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새해가 됐지만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막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홀릭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대단한 성토대회, 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 밑바닥까지 함께 가던 이 대화를 이번 시간에도 좀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피셔방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 통계 교육도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대학 통계 교육도 많이 문제입니다. 네, 이야. 대학 통계 교육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학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심각해요, 진짜. 그래요? 박 박사 학번 좀 있으니까요. 요즘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학이야말로 오히려 안 바뀌지 않았을까? 네. 피셔방님이 일단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을 들어보죠. 네. 이제 최근에 사실 좀 바뀌긴 했어요.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요즘은 그 대학에서 통계 교육을 할 때 예전처럼 뭐 세스, 뭐 SPSS, 뭐 스테이타 이런 걸 쓰냐 아니면 뭐 R이나 파이썬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대부분의 응답하신 분들의 한정을 하면은 R이나 파이썬을 많이 옮겨갔고 이제 그런 패키지들은 이제 좀 사양 길을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적어도 제가 통계 입문 정도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뭐 그런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됐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학 통계 교육은 완전히 양분화돼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완전히 이제 수리 통계 스타일로 증명하고 뭐 그런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아주 이공계스러운 통계학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뭐 김 팀장님이나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미 겪어봐서 알지만 뭐 그런 수학 공식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유도 과정 다 필요 없어. 너희는 그냥 툴 돌리고 결과만 얻으면 돼.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좋게 말하면 매우 실용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 이제 날림으로 가르치는 그런 통계 수업이 있죠. 아마 후자가 더 많겠. 뭐라고? 결국 잘한 건 없어. 아니 그것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후자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뭐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응용하는 데 목적 있는 전공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통계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학문들은 이제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제가 말한 후자 태도를 취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아니 사실.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면 의무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양 필수 정도의 선택지로 무조건 듣게는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대비 학생들이 못 따라가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 공부했을 때 생각해봐도 다들 제일 듣기 싫어했고 제일 힘들어했고 이거 다 왜 해야 되나 이러면서 듣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기엔 학생들이 너무 못 듣는 상황인 건가? 혹은 아니면 통계학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성숙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강의 전달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통계학 입문 정도 이제 수업을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치실 만한 요인이 사실 별로 없죠. 뭐, 네, 교수님들이 안 가르치고 뭐 강사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그쵸. 많은데, 네, 그 수업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강사가 통계 쪽이나 방법론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때도 뭔가 신임 교수한테 몰아주는 과목이더라고. 그쵸, 그죠. 나이 많은 교수님들은 별로 맡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울면서 떠맡는 느낌? 아니, 반대로 교수들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럴 그것도 수도 있어요. 예, 네. 가능한 얘기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전공 과목 중에 사회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그 과목에서 뭘 했냐면은 학생들한테 연구 참여를 시켰어요.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걸 시켰는데, 뭐 물론 뭐 그 정식 연구 프로젝트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조모임을 시켰는데, 이제 그걸 연구 프로젝트를 시키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SPSS를 쓰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제 대학원생 조교가 들어와서 이제 가르쳐 준다는 게, 아노바는 이 예제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거 클릭하면은 p-value가 나오는데, 그게 뭐 0.05보다 작으면 뭐 유의하다, 안 작으면은 뭐 안 유의하다, 뭐 요거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대학원생한테 맡기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영 쪽, 사회과학 쪽이다 보니까 그거라도 가르쳐서 알아들어서 써먹는 게 어디야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쵸. 그거라도 하면 잘한다 소리 듣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수업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문제지만, 제가 첫 번째 말한 부류, 그러니까 철저히 이공계 스타일로 수학 증명 뭐 유도 위주로 빈틈없이 가르치는 수업도 공통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통계 그 표본이 결국은 우리가 그 학부에서 배우는 통계학은 베이지안 통계학이 아니고 빈도주의 통계잖아요. 그죠? 네. 뭐 꼭 빈도주의가 아니라도 표본하고 모집단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그 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통계 추론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제 표본은 그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할 수 없고 항상 표집 오차가 개입되게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직관을 심어주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예요. 어떤 방식 그쵸. 내가 네. 이런 이론들 혹은 그런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전달되지는 전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면은, 이제 p-value라는 거는 그 연가설이 참이라고 그걸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값보다 더 극단적이거나 뭐 비슷하게 극단적인 값이 관측될 확률이잖아요. 일종의 그쵸. 확률이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표집했다고 쳤을 때 그런 복잡한 가정이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이걸 순수하게 순전히 수리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적분이란 말이죠. 이거는. 척분해서 나온 값이죠. 네, 수학적 대상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p-value를 그렇게 정의하지? p-value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 대신 연가설을 테스트하고, 연가설을 지지하는 강도를 계산하는데 p-value가 어떤 도움과 직관을 주냐, 이런 거는 사실 싹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없잖아. 근데 대학에서는 적어도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 함의가 뭔지 이런 걸. 그럼 이제 대학원생이 시험 채점하기 귀찮아지니까.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현실적인 보통 통계 강의는 대형 강의인데 100명 이상 듣는 강의도 많은데 박 이제 박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은 대학원생들이 힘든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정도의 문제는 대학원생이 낼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확하게는 문제를 새로 내지 않아요. 뭐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제를 갖다 쓰고 있을 거야. 아마. 100년은 오버다. 한 30년 전 문제를 그대로 쓰고 있을 거야. 박 박사 도대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온 것인가? 당신이랑 같은 거요. 이 부정적인 관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실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소홀히 하는 통계학 입문 수업이 사실은 매우 귀중한 수업이고 학생들한테 이런 통계적 직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이거는 의무야까지만 돼 있어. 근데 얘가 전공 필수. 너 안 들으면 졸업 못해. 근데 이제 이걸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뭐가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남아야 되며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건 학생의 몫이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대중화됐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옛날에는 엘리트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귀족이나 듣는 수업이었다고. 교주? 교주래. 귀족이요, 귀족. 귀족. 죄송해요. 예, 네. 예. 귀족이나 듣는 수업이었다고. 그리고 귀족이나 하는 커리큘럼을 지금 다 같이 대학 수능 시험 봐갖고 어떻게 좋은 대학교 가겠어 해갖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테뉴어라는 제도 잘 생각해보면 교수 입장에서 강의를 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의는 의무란 말이야. 내가 돈을 받기, 정년이라는 걸 보장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쓸데없는 의무 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교수가 뭐하러 잘 하려고 노력하겠어.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놓고 이제 교수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네. 너 강의 평가는 최소한만 맞춰라. 그리고 나머지 너의 역량을 모두 연구에 쏟아부어서 논문만 많이 내라. 그러면은 너 테뉴어 주고 너의 그 학문적 커리어는 활짝 필 거다. 강의와 봉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네. 어차피 네임밸류 갖다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돈 주는 거야. 이미 게임이 끝난 거고. 걔네들은 다시 그냥 다니면 되니까.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따와서 연구 비용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야. 교수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대학 구조가 있으니까 대학교를 다 없애야 돼. 라고 5년 전에 저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빠져나간다? 뭐 지금은 지금 저희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조교수나 부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대 교체. 그런데 여전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으쌰으쌰하거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한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있어주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까지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학계로 가지 않은 걸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제가 물론 직장인이니까 일과 시간에는 직장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여가 시간이라도 여기다가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저는 여가 시간까지 연구에 싹 다 쏟아붓고 이제 논문을 내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낸 3일 만에 끝낸 코딩 통계 이런 책 쓰고 있으면 왜 시간 낭비를 그런 데다 하고 있냐 이런 핀잔을 들었을 거예요. 전에 사회과학 언론 관련된 방송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학계의 분들이 풍토. 학계의 네. 풍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했어요. 교수들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수 테뉴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게 연구 논문 이런 걸 더 쓰는 게 낫지. 대중 교양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한다는 게 쓸모 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제가 여기다가 너무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학교 통계 교육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고 지금 다 이야기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유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뭐 해결 방안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네. 약간 끊겼네요. 아무튼 이제 해결 방안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성토를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가장 이제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등학교든 이제 대학이든 수학하고 통계 사이에 이 사실은 엄청난 관점 차이가 있잖아요. 수학은 논리체계고 연역이고 근데 이제 통계라는 거는 일종의 그 귀납적 추론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게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계 교육 자체도 너무 수학적인데 치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그래서 그런 그 두 분야 간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학은 통계학답게 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건 사실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뭐 인과와 상관은 다르다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직관들 있잖아요. 그런 뭐 도표 보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뭐 조건부 확률도 물론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르게 세계를 보는 일단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그런 측면을 더 이제 강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수학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의 한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통계가 수학의 학위 분야가 아니죠. 사실은 음. 독립된 학문이고, 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세계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리학이 수학의 분야가 아닌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도 굉장히 수학을 많이 쓰고 증명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학을 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통계도 마찬가지로 뭐 계산적인 부분이나 증명이나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통계가 바라보는 관점이 수학적인 그러니까 수학의 교육적 관점이랑 일치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리학이 다루는 고유의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듯이 이제 통계도 통계학이 다루는 대체로 그리고 통계 문제는 그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가설 검정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맥락 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싹 무시되고 그냥 거기서 이제 형식만 추상화를 딱 시키면 그게 이제 수학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 회계분석 교과서 같은 데서 보는 y는 뭐 x 곱하기 베타 더하기 2 뭐 그런 공식들이 그 현상에서 그냥 그 수학적인 측면만 싹 추상화하면은 모든 문제가 똑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사실 그냥 계산 문제죠. 네. 네. 근데 이제 통계학은 특히 이제 통계학이 현장에 응용되는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런 차이가 무시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이 좀 더 강조됐으면 하는 거죠, 저는. 음. 그러니까 통계학을 수학을 완전히 환원할 수 없고 질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그냥 공식 뭐 실내 구간은 뭐 x바 마이너스 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콤마 뭐 x 플러스 1.96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게 적용되기 적합한 상황이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냐 그런 그 근사가 그 적절하냐 뭐 애초에 실내 구간을 이걸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제냐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기가 아니고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추상화하고 그 추상화가 온 대상을 같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결국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다른 뭐지 AP 스태티스틱스처럼 아예 통계학과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과목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교과 내용 중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문화 교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자료 해석형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과거에 보면. 도표 해석. 네, 오히려 통계학이 현장에 활용되고 맥락을 가진 문제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좀 더 이제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통계가 독립교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밀려나고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그냥 제 욕심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통계가 독립이과가 되고 그 다음에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수능 과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통계적 소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부에서 말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수학적인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문해력이라든지 뭐 각종 직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 물론 수학적인 측면도 좀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되고 그게 이제 참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능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교육 과정도 개편될 수 있는 거고, 뭐 수능도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지식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테니까 조금씩 바뀌잖아요. 교육 과정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뭐 통계학 자체가 지금의 수학이나 혹은 지금의 영어보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네. 제가 들은 코멘트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뭐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뭐 다른 측면들 예를 들어서 뭐 교양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심미적인 측면도 있다. 심미? 심미적인 측면? 그게 미적인 측면이라든지 저 그 말 듣고 약간 놀랐는데 아무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잠깐만, 미적인 측면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분께서 더 이상 설명을 뭐 자세히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이게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만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거야 그렇죠. 그거야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나온 수능에 대한 얘기는 사실 반발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코딩을 수능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과목을 망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화돼서 의무화가 되는 순간 그 과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원래 목적을 상실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뺑글뺑글 돌고 있는 기분인데요. 되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응. 딜레마인 거죠. 수능에 응. 포함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무시되는 과목이 되고 수능에 응. 포함하면은 과목이 훼손되죠. 네. 이 뭐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능이 애초에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한국 특유의 줄 세우기 그다음에 이제 메리토크라시까지 가는 사회과학적인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학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그게 지금 대학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교양 필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그게 쓸모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 대학 교육이 문제고 잘못됐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거에 좀 얘기는 해줘요. 그래야지 이게 고교에서도 쓸모가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쨌든 연구를 할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안 가르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필수가 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없어도 일단은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고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루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한다면 현대를 사는데, 그럼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중요하게 시간을 써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하게 시간을 써서 가르치고 있는 국어와 영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영어 능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아니요, 수도 그거는 있을 것 똑같은 문제인데 같아요. 네. 아주 뭐 완벽한 교육 방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어 교육도 그렇고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는 게 어떤 증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걸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과연 쓸모 있는 의사결정인가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의무화라는 게 필요한가? 김 팀장 같은 경우는 통계학을 어떻든지 간에 의무화시켜야 되긴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고교에서의 의무는 수능 과목에 포함시킨다. 인 건데 그걸 안 하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맞아요. 그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럼 과거에 지금 의무로 되어 있는 다른 과목들은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게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애자고? 아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수능 보지 마 어떻게? 수능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건 맞지만 아니면은 뭐 저는 아예 매달 봐야 된다고 어. 생각하고 그 뭐지? 대학교가 교육부에서 독립되어서 완전 자율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 끝에 가면 또 저랑 맞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그 네.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한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혹은 그런 과정이라도 결정됐다면 걔는 정말 쓸모가 있는가, 혹은 의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혹시 교육에 대해서 더 나은 선택지 혹은 개발이 잘 될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영어나 언어 이런 다른 의무화된 교육들이 정말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영어 교육이 과연 학생들이 영어가 잘 되도록 교육하도록 만들어졌는가? 왜냐하면 의무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한 분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영어 점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법에 대해서 최적화된 교육 방법만 발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다 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앞선 과목들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라는 게 검증됐잖아. 박 박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예. 동의한 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어 교육은 잘 되었는가? 그럼 영어 교육이 지금까지 의무화되어서 교육 방법론이 굉장히 잘 성숙했는데 지금의 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영어의 교육 목표에 일치하게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팀장님? 저요. 네. 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잠깐만, 얘기를 너무 논의 얘기 중에 너무 짧은 것들만 대답하고 넘어갔는데 네네. 영어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영어는 의무교육처럼 수능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면 의무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라는 걸 전제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의무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래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달성했는가라고 했을 때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자기가 하는 바를 최대한 했겠지. 그거는 어쩔 수 뭐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어떻게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모르겠어요. 영어가 언제 의무화돼서 과목에 편입되는지 전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대부분의 교육들은 사실 관성적으로 그간의 의사결정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꽤 잘해요. 물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영어를 꽤 잘하거든요. 그 정도면.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공교육이 읽기 능력 같은 거는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교육은. 읽기는 물론 네. 잘하고 읽기는 특히나 이제 시험 성적에서 중요하니까 원래 잘하는데 그냥 네. 아마도 박 박사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뭐 실용 영어라든가 그죠?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정도의 실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에는 뭐 이 네. 정도면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7, 80 정도는 달성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지? 제가 물론 그게 궁극적인 달성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영어 교육 과정에 교육 방법론 부분이 발달하는 과정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통계 교육만 생각해봐도 통계 교육을 의무화시키면 결국에는 통계를 잘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방법론들이 풍성해지고 결국엔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이 개선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쨌든 시험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영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겪었던 저의 감상은 어쨌든 교수법이 영어를 잘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맞추는 데 집중돼 있어. 그리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김 팀장의 감상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 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네. 의무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아니에요? 아니요.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응. 그런 맥락으로 수능에 편입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적어도 네. 통계가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통계학 통계학 다음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AP 스탯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면은 적어도 지금처럼 뭐 기대값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뭐 제가 사실 코딩 통계 머릿말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분산 계산할 때 분산 계산식을 쓰잖아요. 뭐 그 제곱의 기대값에서 그냥 그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뭐 요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그 데이터 문해력을 기르고 뭐 처음부터는 당연히 만족스럽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박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 등등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앞으로도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더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하지 말자. 그게 이제 박 박사님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제 의견은 사실 수능 자체가 없어져야 돼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요. 아니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수능 자체가 없어져야 돼의 그 스텝백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나의 타협점이 수능으로 의무화시켜야 돼라는 건 이상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저도 수능에 의무화해야 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계학을 네. 지금보다는 더 잘 가르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박 박사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통계학만 따로 가르치는 게 맞나부터 다시 가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다른 과목과 같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의 세대에서 과목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조차 맞는 방법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아, 그쵸. 지금은 다 이제 통합 교육을 하려고들 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교과에서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건 맞아요. 물론 이제 지금의 설계에서 제한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통합 교과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통합 교과가 결국엔 수능이라는 그 대학 입시 제도와 결부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국지적인 노력에서 끝날 뿐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노력이 의무화돼서 더 발전될 거야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생각해보면 수능으로 의무화됐을 때 이 통합교과로서의 설계가 쓸모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여서 김 팀장한테 계속 얘기를 해본 거였어요. 음. 그래서 통합교과로 가기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있냐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점수를 만들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큰일 나죠, 논란 생기면. 이번에도 수능 때 되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 수능이 사실 되게 전형적으로 그래서 논란이 없는 줄 세우기의 대표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면접을 봐요. 만약에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은 점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대학교 입시에 많이 도입돼 있어요. 수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시 입학 비율이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근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계 교육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게 통합교과 혹은 사람들한테 정성적 평가가 중요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동작 기능하는가 했을 때도 회의적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 말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만화님께서 과외를 하셔갖고 지금 수능의 입학 프로세스를 조금 알고 있는데 저희 때에 비해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수시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신 비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합교과용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소논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해서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 학생들이 지금 통계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그다음에 통합교과 혹은 그런 프로젝트성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와 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가? 라는 데는 또 여전히 회의적인 거지. 저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미 수학 교육 쪽이 지금까지는 이제 수학 쪽에서 더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통계 쪽에 전문성이 있는 수학 교사가 얼마나 될까요? 잘 없겠죠. 중요하게 교육받지 않았을 테고. 우선 교사 자체가 수학 교사로 들어가지 통계 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잘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교과 쪽에서도.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말하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능에서 그냥 옳고 그름이 확실히 갈리지만 충분히 통계적 사고를 담은 문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AP 스탯 같은 데도 보면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꽤 통계적 사고를 동원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뭐 제가 아까 말한 지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 해석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킬러 문항이 필요하면은 엄청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문제 어렵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현행 틀 안에서도 통계를 독립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틀을 더 넓혀가지고 통합교과로 가면은 더더욱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독립된 통계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요인들이 있을까요? 대학의 입장에서 선발할 때 네, 왜냐면 어쨌든 수능이라는 건 수학 능력 평가니까 대학교에서조차도 통계 교육이 굉장히 경시되고 있는 의무이지만 에도 불구하고 경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능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통계 교육을 잘 받았는데? 라는 평가를 받은 학생을 먼저 선발해야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냥 그냥 순전히 명분만 따져보면 사실 없진 않죠. 그게 그냥 다양한 학과들에서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그다음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을,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필요로 하니까요. 특히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이제 그럴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뭐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생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통계학을 잘한다 그러면 교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연구를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술과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취업할 때 중요한 역량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요즘에는 대학의 성과 지표로 취업을 많이 삼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유인이 되지 않을까요? 뭐 수능 통계 성적이 좋은 학생은 취업률이 좋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율.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부 과정에서 더 이제 심도 있게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을 익히게 될 텐데, 그럼 만약에 고교 과정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들으면 더 잘 수행을 할 테고, 그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할 테니까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통계학 수능 점수가 높으면 다른 과목들의 성적이 높을. 수행 능력이 성적이 높을 거라는 가정을 우선 해결해야겠네요. 근데 그건 경험적 이제 확인의 영역이긴 하겠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수학 능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대학에 선발하려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잘 듣고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성공적으로 학습할 거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수능에서의 교과목들 말고 특별히 통계를 따로 떼서 어떤 과목으로서 승격시켰을 때 그게 어, 다른 과목만큼 최소한 다른 과목만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한다면 쓸모 있는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선 지금 크리틱하게 보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그 저는 대학교 안 가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를 안 가도 통계학적인 사고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뭐 그러니까 당장 코로나 관련 그쵸, 이런 그쵸. 것도 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런 돌아오는 이런 이제 대선이나 선거 기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대학교에 안 가도. 그렇다면 지금 통계 교육이 소위 실패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수리적인 접근이기 때문일까요? 수학은 어쨌든 수포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수학 교육조차도 어쨌든 혁신해야 되는 대상 그 자체인 건 맞지만, 우리가 통계 교육이라고 한정해서 얘기를 하려고 들면, 어쨌든 통계가 학생들에게, 학생뿐만 아니지 모든 사람들에게 통계의 지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식이잖아요. 그거는 어렵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재밌게 아, 가르치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육이 결국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원래 어려운 거냐? 교육 방법의 문제냐? 그쵸. 직관을 충분히 심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수학 수리적인 내용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한 개념들은 대체로 이제 생략돼 있고 그 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수학적인 걸 먼저 들이대니까 반감을 키우게 되는 기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수학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학도 이런 식이라면 어떤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 진단은 통계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어라고 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통계는 이제 제가 계속 말했지만 맥락이 있는데 이제 네. 수학 교육자들은 그렇게 수학을 순수 형식 체계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맥락을 도입하자 우리 실생활과 연계하자 하면은 아마 반대하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학 교육은 역사가 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합의의 과정에 거쳐서 이 정도가 된 게 아닐까요? 이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게 아닐까요? 교육 방식도. 근데 통계학은 이제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 바꾸려는 마음은 별로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수학 교육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목소리가 크게 들리나? 우리가 몰라서 들리지 그런가? 않아요? 수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아? 모든 게 그래서. 숫자인데? 그렇기는 그럴 하죠.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제 그 논의는 계속 이제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제 통계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다. 아, 그쵸.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통계 교육이라는 게 사실 수학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렇죠. 안에서의 독립성도 별로 없었고. 네.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독립을 일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신 거고, 피셔방님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이제 그건 제가 바라는 거기는 한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수학 안에서 이제 그냥 그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시수를 차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독립해서 이제 중요성이 이제 수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독립해서 이제 통계답게 교육을 하느냐 요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수포자가 현실적으로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련해서 책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요즘 개발자들이거나 딥러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한 뭐 수학책, 수포자를 위한 수학책, 뭐 이런 것들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뭐 전혀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포 세대였죠. 그리고 밑으로도 여전히 수포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수학교육 그 자체가 문제인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 그걸 분리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통계는 오히려 응용 쪽에 가까우니, 뭐 물론 이제 대학교의 통계를 보면 또 순수 통계랑 응용 통계로 나뉘긴 하겠지만, 교육 과정에서의 통계학을 분리했을 때 그러면 어떤 통계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수 통계 같은 걸 가르치는 상황인 셈인 거죠. 지금은 통계 이론, 통계의 수학적인 증명, 뭐 통계 증명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계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만 가르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응용 통계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사실은 지금 현행 교과 과정은 그 추론 통계랑 확률론에 대한 강조만 돼 있고 기술 통계나 도표 이런 데 대해서는 강조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강조돼야 되죠,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지식일 수도 있죠.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들은 기술 통계량들이 많으니까. 뭐 기술 통계량이나 아니면은 그런 차트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지금 전혀 교과가 발달된 게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자료 해석 뭐 이런 중학교에서 형식으로. 뭐 막대 네, 그래프 네. 그리기, 뭐 히스토그램 그리기 약간 설명하지만 아, 이제 그게 전부죠. 그리고 뭐 잘못된 시각화, 뭐 시각 이런 사례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올바른 시각화 방법은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과목이 따로 배정돼서 시간이 일단 있어야 다룰 수 있는 네.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일단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수학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왜냐면 수학만 해도 다뤄야 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줄이고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계학까지 끼어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심지어 지금 절대 시간도 너무 많다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학이 아니요. 모든 시수 숫자 아 전체가. 전체 교육 시간이 네, 전체 교육 시간이. 왜냐면 모든 과목이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해야 되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이만큼 의무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랑 뭐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한 공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같이 우리가 겪었을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모든 과목 만점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들면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가,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때려 박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하는 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중요하니까 더 가르치자라는 얘기는 다른 건 덜 중요하니까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뭘 줄일 거냐? 애들이 시간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 그걸 싸우지 못하면 다 같이 그냥 전체를 늘려버리자 같은 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그렇겠네요. 그게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시간적 인플레의 맥시멈일 거란 말이에요. 어, 네,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목을 뺀다면 뭘 빼야 될까요? 아니, 아, 이미 다 빠져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국영수 그죠.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질 않아요, 아예.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국사, 세계사 이런 거 전혀 안 들은 학생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많이 있겠지. 진작에 그죠? 그렇게 됐죠. 그쵸. 7차부터는 선택 과목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지. 어디까지를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할 거냐. 이게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6차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과학 수업이라는 걸 해보면 지금 나눠져 있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교육들을 어쨌든 한 번씩 다 받을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받아버릴 거냐의 선택지로 가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러다가 지구 평편론자가 늘어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근데 지식은 계속 발달하고 더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룡만 해도 공룡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 공룡이 조류랑 같은 그 분류 맞아요. 체계로 바뀐 지 꽤 됐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안 배웠었는데.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사람들 전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같이 되는 거죠. 그럼 과거의 지식들은 얼마나 덜어내야 되며,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군요. 어려운 문제.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잠깐 줄이고 싶고, 네, 너무 좋아요. 사실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계속 교육과정 그 로드가 줄어왔다.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그 제안하고 싶은 거는 코딩하고 통계 교육이 통합되는 거예요. 저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딩에서, 프로그래밍에서 그 가르치는 펀더멘털한 개념들,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복잡도라든지 공간 복잡도라든지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개념들은 제 생각에는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스를 하면서 100%다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순열을 구할 때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뭐 시간 복잡도 뭐가 뭐 빅 오브 뭐 n 제곱 뭐 이렇다고 하면은 공식을 쓰면은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하나하나 다 나열, 그냥 O 오브 1이잖아요. 그냥 컨스턴트 상수 복잡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물론 뭐 시간 복잡도라든지 뭐 비고 노테이션 이런 거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그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이런 공식을 갖고 있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걸 전달을 할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제 삶이 편해지고 빠르게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코딩과 통계학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빈도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반복적인 샘플링이라는 거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빈도주의가 뭔지 체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학생들한테 계속 확률 실험을 계속 너 주사위 만 번 던져서 거기서 6 몇 번 나오는지 세워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냥 그 R에서 뭐 알바이놈 명령어만 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딩으로 가르쳐야 와닿게 통계학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고교실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특히 빈도주의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체험해보고 그 와닿는 방식으로 통계학을 공부하려면은 결국은 코딩과 어느 정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코딩을 익혀서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얘기고 음. 현실과는 엄청 동떨어져 있고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뭐 실은 될까 말까 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좀 뭐랄까 이상향이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네. 이데아 같은 건가? 저는 그렇죠. 아예 통계가 모든 학생들의 기본 소양인 상태에서 모든 과목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네. 통계만 아니 그러니까 통계만 써야 되는 아니 제가 말을 어떻게 했죠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래밍 네. 기술이 모든 과목에서 기본 소양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과목이든 코딩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어야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암기식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어쨌든 자기가 실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암기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열 짜는 알고리즘도 짜보고 뭐 조합도 짜보고 뭐 반복 샘플링도 해보고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자기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게 사실 되게 고급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뭐 안 좋은 사람들 다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냥 그런 소수의 능력이라고 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아무나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서 지금 암기식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제약사항은 그거를 실천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코딩 개발 언어로 인한 컴퓨터화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주 값싼 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펀더멘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돼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거를 아예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통계학에서 프로그래밍에서 배워야 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복잡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수학적인 사전 지식, 혹은 통계적인 사전 지식, 확률론적인 사전 지식, 이거나 이산수학의 기초 지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학교에서 교과 이론 먼저 배우고, 이론 쭉 다 배우고 나서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목차대로 다 들어가 있는 다음에 통계를 프로그램을 배우면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교수법들, 나은 교수법들이 과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면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텍스트북 그냥 갖다 놓고 A부터 Z까지 다 외우면 이거는 다 잘했어요 오케이 라는 시대가 이미 진작에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수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학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중고교 학습의 교과 설계가 지금의 그냥 목차대로 이론을 배우고서 외우고 활용하려고 노력해보는 시도들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통합교과 혹은 실습형 프로젝트형 과목들이 나올 때 컴퓨터를 빼놓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같은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험실 이런 것들을 잠깐 넣어서 해보면 하고 말겠지, 됐네 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다 같이 알잖아요. 내가 직접 와닿거나 필요한 거를 느끼지 못하면 그런 실험을 한다 한들 감상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초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데 최소한의 뭐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 코딩 교육을 요즘 코딩도 교육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조기 교육. 근데 저는 이제 네. 이런 거를 다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할 수 있다. 코딩, 이산수학, 뭐 확률 통계 다 통합형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약간 지금은 말도 안 되는지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실험적인 시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이제 발 딛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 왜냐면 지금 교실을 떠올려 봐도 전혀 디지털과는 괴리되어 있는 현장이잖아요. 뭐 디지털 교육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뭐 개인 PC가 하나씩 주어진 상태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 이 마당에 줌을 쓰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 마당에 코딩 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좀 우려랄까? 걱정이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기보다 이제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면 그런 세대들이 뭐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컴퓨터를 쓰면은 뭐 MS-DOS 같은 데서 뭐 그 DIR. config.sys 뭐 오토 배치 파일 이런 거 에디터로 그냥 정말 날 코딩으로 에디트해 본 경험도 있고 뭐 dir 뭐 cls 이런 것도 해봤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코딩 그 자판으로 뭔가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퍼밀리어하지 않은 세대니까 오히려 갈수록 그런 코딩 능력은 퇴보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좀 들고 이제 김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방금 말한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종의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향으로 그런 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통계 교육에 대해서 한참 떠들고 나니까 뭐 몇 분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컨택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뭐 물론 극소수인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런 그 정보라든지 수학을 융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라고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세요. 몇 분 정도로. 그래서 네, 약간 희망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좀 나오다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사이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지나간 얘기긴 한데 통계라는 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 라는 것만 한번 다 같이 의견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코딩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같이 지금 들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아니면 이게 기본값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교과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본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도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저희 세 명은 대충 이제 통계 기본이 다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통계적인 그런 확률적인 세계관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부터 교육하기 어려운 분야가 맞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사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관과 반하는 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안 그런가 하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직관에 반하는 것들을 가르쳐 왔다고. 왜냐면 직관적이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안 가르쳐도 아는 거니까. 직관적인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 개념이 그렇게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반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진 그랬던 것 같아서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물론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제가 더 이제 통계 교육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좀 절박함이 있어요. 사실 물론 그게 바직관적이고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은 맞지만 그걸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그쵸. 뭐 부정선거론 같은 것도 아니 그렇고 원래 있었지만 네. 지금처럼 계속 연결된 세상에선 정보가 더 많아져 버렸지. 아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게. 그 잘못된 정보가 그렇죠. 퍼지기 훨씬 쉬운 환경이 됐죠. 그 옛날보다 통계하기 더 필요한 지식이 된 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코스트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그런 데 대한 절박함도 사실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론 통계적인 이해보다는 데이터 리터러시 쪽에서 좀 더 이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양으로서의. 네.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 대중적으로 가리키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걸 알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을 들여서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당장의 교육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놓고 있을 순 없죠. 이 상태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문법 같은 게 탄생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뭐 교육 과정도 뭐 처음부터 좋은 게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네, 원래는 뭐 전부 다 귀족들만 배우던 거였을 거잖아요. 네, 수학이든 과학이든. 근데 이제 보통 교육이 되고 이제 그 누구도 이걸 보통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대화 이전은. 그 네.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권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권력이었죠. 네. 그죠? 그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을 이제 모두가 다 갖게 된다는 거니까 뭐 민주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도 되게 큰 변화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쪽으로 미디어나 미디어 교육 쪽에 계신 분들 관심도 많아요. 미디어 쪽은 관심이 많아요. 네. 네. 이런 통계 리터러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국 들어갔을 때 관련해서 강연도 한번 초청받아서 했었고, 이게 아무튼 이 통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필요성들은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들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장대한 이야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계학 교육을 아니 어떻게 할 안 끝나 이 것인가 주제는. 끝나기도 어렵고 뭐 우리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고민이 뭐 오래된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물꼬를 틔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름의 의견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댓글창에서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육과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그 좋은 책이 있어요. 3일 만에 끝내는 코딩 통계라고. 네. 그런 책을 보시면 피셔방님이 얘기하신 그런 방식대로 공부를 스스로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기다리지 말고 공부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 소감을 미리 말씀드렸고 네, 우리 박 박사하고 피셔방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어떠셨나요? 네, 뭐 많은 논의나 제가 아는 것들 얘기하는 정도에서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정도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이 만능이 아닌데 교육 말고는 방법이 없다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되게 이게 되게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다 저희의 사고방식 범위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말똥이었대요.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이 너무 많아서 말똥을 치우는 게 사회적인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서 이 말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갖다가 논의하고 막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 근데 말똥을 치우는 혁신적인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차를 타나? 네, 자동차가 어,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네. 근데 그거는 그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의 해결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 시대가 바뀌어야지 해결될 문제였던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리고 아마 통계적인 문제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인 문제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아 이거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뭐 저희 비대면 뭐 업무 환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게 빵 터졌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녹음하고 있지 당장 저희 데이터 홀릭 녹음만 하더라도 너무 당연하게 오프라인 녹음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 적당히 되네 라는 걸 경험해보고 알게 됐고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전혀 몰랐을 그리고 뭐 10년이나 20년 뒤에나 했을 법한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저는 그러다 보니 이런 논의는 굉장히 환영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답이 없는 입장에서 뭔가 갑자기 좀비 때가 찬 거라거나 이런 뭐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결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큰 외부적인 압박이 새로운 인간의 극단적인 돌파 전략 같은 것 때문에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뭔가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인 건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체감되는 분야에서 차근차근 뭔가 일어난다면 새롭게 확산될 일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통계를 알면 게임을 잘해. 통계를 알면 부동산을 잘 사.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갑자기 빵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주식이랑은 관련이 있는데 투자와는 관련이 되게 크죠. 네. 이제 그걸 고등학생한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 경제교육 가르쳐야 된다. 그런 움직임은 실제로 있죠. 네, 경제교육이나 노동법 관련된 교육에 대한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계교육을 해야 돼가 아니라 경제교육을 해야 돼. 아니면은 투자교육을 해야 돼라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피셔방님은 준비해 주셨는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방송을 느끼시면서 아니요, 이게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수학교육 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비전문가 4명이 계속 떠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은 당연히 예상을 했고 근데 그런 종사자분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그 시각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그죠.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일로 좀 미루고 아무튼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뭐 저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뭐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게 만든 게 영 소용없는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스피크아웃 그러니까 대놓고 대중에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공감대가 확 일어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랑 같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셨을 테니까 그죠?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피셔방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 모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왜 안 되는지 따박따박 내가 얘기해주마 뭐 이런 그런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지금 수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까지만 해도 저희 입장에선 잘 모르는 정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희망적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우리도 있고.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즘 교육 모를 수 있어요. 그쵸? 저도 뭐 그 대학 입시 제도의 한정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뭔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달 한 하순쯤 수학 선생님들이 행사를 하나 개최를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톡을 하나 할 겁니다. 딱 이 주제로. 통계 교육과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저의 불만을 있는 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아마도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받으신 피드백을 저희한테도 전해주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다음 회차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 통계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저는 말만 하고 이제 주워 담지 않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의 통계학 교육과 관련된 책을 쓰시는 거군요. 제가 생각하는 통계학 교육은 이래야 된다를 이제 제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제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좋네요. 우리가 그 베타 리더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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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올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